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들어가겠습니다.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섹터 오늘 얘기 많이 나오네요. 제약바이오 2025년 가장 큰 호재 떴다. 가장 큰 호재부터 실체를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 뭔가요? 네, 뭐 매년 나오는 말이지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이게 지금 가장 내년 초에 상반기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JP 모건 헬스케어는 매년 1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기 행사다, 연례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매년 열리는 만큼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거의 뭐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런 로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죠. 이번에 나온 겁니다. 따끈따끈한 건데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서 글로벌 빅파마와 또 작은 기업들이 만나서 서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협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M&A도 하죠. 자,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은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기가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JP모건 헬스케어 옆에 바로 또 하나가 열려요. 바이오텍 쇼케이스. 이거는 이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거의 비슷한 기간이 열리는데 둘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많은 교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매년 1월에 제약 바이오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냥 심리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새로운 신약 공개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뭔가 성사가 되고 서로 빅파마와 작은 기업이 만나서 기술 이전이라던가 M&A 등등이 성사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2월, 3월에 나온단 말이죠. 뉴스에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공시가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에는 또 12월 연말부터 좀 준비를 해보면 좋죠. 내년 초를 위해서.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에도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의 최고봉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의료 AI 이쪽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의료 AI 보면은 루닛이라던가 뷰노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의료 AI 기업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참여를 하고 또 ST큐브도 이번에 참여한다 밝혔고요. 엔젠 바이오 AI, 그리고 DX, VX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매년 여기서 예상치 못한 빅딜도 나오고 주가도 확확 튀어 오르고 이런 좀 재미가 있는데 어떤 또 기업이 탄생하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두가 AI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세 가지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AI 그리고 트럼프 GLP-1 요게 이제 주요 키워드로 지금 언론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쪽과 관련해서도 관심 굉장히 뜨거울 것 같던데요. 이번에 의료 쪽에서. 그렇죠. AI라는 게 이제 의료가 예전엔 좀 독자적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않은 사례가 없죠. 이제는 의료 쪽에서도 뭐 현장에서 AI를 도입한다거나 로봇이 뭐 도입이 된다거나 등등 다양한 우리 수치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헬스케어 컨퍼런스 몰랐어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접목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최첨단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아마 주목하는 게 ADC 관련주도 잘 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면서요. 그렇죠. 요즘 가장 올해의 우리나라 주식,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리가캠바이오 다들 화두죠. ADC 네. 화두기 때문에 네. 항체 약물 접합체로 이렇게 해서 표적항암제 이쪽으로 가장 크고 시장 규모를 그럼 내년에 얼마나 좀 성장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내년에도 성장을 합니다. 올해 한 140억 달러 시장이었던 ADC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내년 2025년에는 170억 달러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엄청나게 막 다이나믹하게 뭐 2배 성장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골고루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2030년까지 가면은 362억 달러까지 성장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 뭐 2배 이상의 2배, 3배 가량의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오렌지색, 가장 밑에 있는 오렌지색이 바로 에너투인데요. 이거 항암 치료제입니다. 항암 치료제로서 가장 크게 성장이 예상되고, 이 방광암, 표적항암제 파드셉이 바로 옅은 오렌지색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암 쪽으로 항암 치료제, 어쨌든 ADC가 원래 표적항암제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성장이 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ADC 치료제가 FDA 승인을 획득했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2025년에 리가켄 바이오 어떤 애냐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 파이프라인인 이 고형암 치료제인 LCB84가 임상 1상 데이터 중간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 보면은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키투르다 SC 제형 이게 이제 2025년 상반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FDA 승인 신청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올해 임상 3상이 나왔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성공적이었는데 주가는 최근에 좀 조정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누적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력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죠. 임상 3상 통과됐고, 승인 뭐 이렇게 성공적이고 이제는 FDA 승인 내년에 남았다. 2025년. 그래서 신청이 이렇게 계획대로 되면은 하반기 중에 FDA 허가를 좀 되면서 이 마일스톤을 계속 받는데 이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계약금 받고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이제 받잖아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만 되면은 또 받아요. 또 추가 마일스톤이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 개발이 임상 3상에 이어서 계속 박차가 되고 있고 향후 5년간 총 10건의 기술 수출을 통해서 기존 실적 2배 이상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ADC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다양한 같은 기술로 다양하게 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바토클리마비의 이런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기대되고 또 일본 판권을 매각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중국과 아시아에서 이런 바토클리마비의 가치가 이제 4,900억 원 가량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나 뭐 면역 항암제 등등 ADC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뭐 표적 항암제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알테오젠이고 알테오젠이 요즘에 너무 많이 흔들렸고 이슈에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 덩치에 비해서는 너무 이슈나 이런 거에 약하게 좀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많이 노출돼서 이거 지금 저가 베팅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자분들 뭐라고 답 주세요? 알테오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55,000원까지 갔다가 11월 11일 날 저는 약간 이때는 11월 초까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왜 그러면 너무 많이 그때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좀 약간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뭐 임상 3상, 키투르다 같은 경우도 SC 이쪽 피하 주사 제형으로 해가지고 통과되고 여전히 기술력 같은 부분도 아까 FDA 뭐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0만 원 아래에서는 30만 아래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다. 그래서 다만 이제 또 이런 분야, ADC라던가 뭐 기술 이전 기업들 규모가 크긴 하지만 뭐 알테오젠 5조 3천억 원 이렇게 크긴 하지만 아직은 약간 추세가 약간 이제 22동평에서 아래로 좀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으면서 하지는 말자. 다만 이제 30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격대 한 31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긴 하는데 비중은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가격은 매력 있다. 이렇게 결론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사성 의약품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도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이쪽은 사실 시장이 크진 않아요. 시장이 크진 않은데 앞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방사성 의약품이 일반 의약품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굉장히 개발 비용이 낮습니다.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의 경제성이 좋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약효가 좀 괜찮다라는 측면인데요.
지금 뭐 이 시장을 딱 보시면은 2022년에 굉장히 별로 없었어요. 과연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M&A거든요. 인수합병.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2024년 갑자기 87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급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M&A가 확실히 활발하게 돼야 뭐 사고팔고 거래가 돼야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방사성 이란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면 이제 엑스레이나 MRI 이런 거 찍으면은 다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사성을 이용해서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면 안 좋아요, 인간 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약소한 그런 것들로는 치료나 진단, 예방 이런 것들에 좀 굉장한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쪽을 좀 더 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시면은 셀비온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주인가 봐요. 신규상장주. 네. 상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4년 10월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 코스닥 상장 완료했고 지금 뭐 이렇게 좀 약간 많이 눌렸어요. 사실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처음에 이렇게 상장했다가 좀 많이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뭐 전진 건설 로봇이라던가 M83 이런 기업들 신규 상장주들도 이렇게 상장했다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저점에서 이제 11월 18일 날 최저점 찍고 어느 정도는 좀 상승세 물꼬를 잡았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그 밖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딜을 완료했다.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늘 좀 추세가 괜찮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듀켄바이오가요?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이쪽도 좀 눈여겨보자. 큰 사이즈의 종목들은 아닌데 이쪽 시장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제약바이오의 어떤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 이 자금을 여기에 넣기는 조금 불안한데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투자자들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네, 수익성 지표가 조금 믿을 만한 게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건 수익성 지표는 뭐 EPS라던가 PER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지표들은 이제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수익성 대비하는 지표죠. 뭐 영업이익률, 뭐 EV, 에비타 등등. 근데 이제 이런 현재를 우리가 본다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건 바로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인데 이 매출 채권은 뭐냐? 우리가 뭐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아야겠죠. 기업 어음과 비슷한 겁니다.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끼리 B2B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대부분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불을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또 뭔가를 사갔던 기업이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마일스톤 뭐 이런 것처럼 단계별로 끊어서 돈을 지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음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좀 클수록 미래 수익성은 높아진다. 물론 나중에 가서 이 기업이 파산하거나 돈 떼먹고 도망가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큰 규모의 기업들은 다 줍니다. 우리가 뭐 글로벌 빅파마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 기업들은 다 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아무튼 나중에 받을 돈이 많으면 미래 수익성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좀 큰 회사들 좀 살펴보니까 1위가 매출채권 1위 어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유한양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 6,767억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 대비 43%. 그러니까 지금 받은 돈은 아니고 나중에 받을 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제 미국 뭐 FDA 이쪽으로 이제 랭라자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허가 받고 얀센으로부터 마일스톤 이런 것들 계속 받는데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이제 단계별로 받다 보니까 이제 받을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2위가 이제 GC 녹십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4,760억으로 크고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회사가 총 회사 중에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감 백신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측면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2,445억 원인데 전년 말 대비 22.3%로 증가율에서는 가장 높게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에서 온라인팜 이런 거에서 늘어났다라는 측면이고 이런 점에서 좀 한미약품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받을 돈이 많은 기업, 네.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체킹해도 향후 어떤 데이터들을 좀 체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요, 실장님 거래가 양시장 합산해서 거래대금 탑10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게 루닛하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눈에 네. 띕니다. 역시나 거래가 많은 걸로 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은 살아있다. 펩트론도 오늘 거래 굉장히 많거든요. 거래대금 6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탑픽을 한번 꼽아주세요. 네,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한미약품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거운데? 네, 한미약품은 무겁죠. 네. 무거운 만큼 이 박스권에 놓여져 있고 굉장히 오르지 못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호재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뭐 굉장히 못 올랐어요. 우수한 실적도 있고 연구개발 실적 R&D 굉장히 다 잘하고 하는데 별로 못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의 낙폭 과대다 이렇게 판단되고 요즘 알테오젠 떨어졌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고 리가캠 바이오나 뭐 다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있는데 기술 이전 기업들의 상승세도 제대로 타지 못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말씀드리면은 약간 최근에 이런 사내에서 많이 다툽니다.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장남인 임종윤 사내 이사가 이제 현재 어머니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회장과 누나 그 임주연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다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한미사이언스 해가지고 뭐 시끄럽다 보니까 전 크게 조정받았다 생각하고 경영권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끝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저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경영권 분쟁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고려 아연이라던가 이번 영풍 이런 거 보면 서로 막 싸우고 지분권 다툼하고 엄청 올라가잖아요. 고려 아연 240만 원까지. 예전에 한층칼 같은 경우도 경영권 분쟁으로 엄청 올라갔죠. 근데 이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싸우는데 이게 좀 안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나중에 한번 이 트리거만 터지면은 촉발제로 확 올라갈 수 있다 판단하고, 지금 뭐 최근에도 뉴스가 좋은 게 나왔는데, 세계 최초 주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이런 고인슐린증 치료제, 이런 거를 혁신 시작을 이제 임상 2상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한 명꼴로 발생하는 약간 희귀 질환이긴 한데, 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기존에는 잘 없었다. 이런 치료제가.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한미약품이 이런 것들을 안정성도 확보하고, 이렇게 좀 효율성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의 이런 기술력은 굉장한데, 내부의 그런 다툼들이 너무 과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한미약품을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1차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20만 원 이렇게 보면서 한미약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범선 실장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